와, 이런 기능이 되는구나 했던 게 이제 갤럭시 유저분들 입장에서는 그거 아직도 안 됐어? 라는 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It's okay. 민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오케이를 할 거냐면요. 바로 아이폰 13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진짜 아이폰 13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죠. 9월 중순에 출시가 될 거다라고 많이 예상하고 계신데요. 늘 그렇듯 저희야 1차 출시국에는 포함이 되지 않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실물을 받아보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아마 9월 말에서 10월 초면 신형 아이폰 그리고 새로운 애플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이폰 13에 관해서 여러 가지 추측성 기사들과 루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Z 플립도 그렇고 이제 애플이 정말 긴장 아닌 긴장을 좀 해야겠다. 좀 변화를 크게 가져와야 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 생각을 3가지 포인트 정도로 추려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체감상 큰 변화가 있을까? 그리고 아이폰의 컬러입니다. 일단 아이폰 13에 관한 예상 스펙들과 관련 내용들을 쭉 보면 대략적으로 아이폰 12 시리즈랑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하죠. 일단 디자인은 전작과 유사하게 가면서 노치 부분이 조금 줄어든다. 그리고 대망의 120Hz 주사율을 드디어 지원한다. 이 정도인데요. 이 갤럭시 Z 플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20Hz 주사율을 지원하게 되면 화면이 훨씬 부드러워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형 아이폰에는 아마 카메라도 좀 더 개선이 돼서 나오겠죠? 그리고 이번에도 맥을 출시할 때처럼 컬러 놀이를 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 유출된 이 오렌지 아이폰을 보면 조금 신박하고 아이폰에서는 처음 보는 컬러거든요. 하지만 늘 그렇듯 새로운 컬러 아이폰이 출시가 되면 다들 우와 예쁘다 신기하다 신박하다 하시겠지만 막상 내 돈 주고 내 아이폰을 결제할 때는 다들 무난한 스페이스 그레이나 화이트 실버를 고르실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애플에서 폴더블을 만들고 있다 이런 소문도 있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기대도 많이 되고 특히 무엇보다 이번에 삼성의 플립 3가 워낙 핫했기 때문에 애플이 좀 긴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 갤럭시의 약진입니다. 이 Z 플립에 관한 인기가 정말 진짜 너무 뜨거웠거든요. 그만큼 폴더블 폰의 혁신이다, 뭐 잘 만들었다, 이제 갤럭시도 감성이 뿜뿜 넘친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특히 이번에 삼성이 이제 아이폰에만 있을 것 같았던 그 감성을 잘 따라잡았다. 그래서 정말 많은 아이폰 유저분들이 Z 플립으로 갈아타셨더라고요. 무엇보다 그 삼성페이가 아이폰에서는 없으니까 뭐 없는 대로 살아야지 뭐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조금씩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 갤럭시 유저분들이 삼성페이를 너무 잘 쓰고 있고 이게 한번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페이가 진짜 편하거든요. 그래서 애플도 부랴부랴 이제 뭐 맥세이프 카드 지갑을 만들다든지 아이폰 유저의 마음을 조금 달래려고 노력은 하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번에 9월에 신작 아이폰 13이 나왔을 때 애플페이가 한국에서 적용이 될 수 있냐, 상용화가 될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그럴 가능성이 희박한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애플페이는 NFC 기술인데 우리나라는 대중적으로 IC 결제 단말기가 보급되어 있는 상황이라 애플페이를 사용을 하려면 국내 점포에서 NFC가 되는 단말기를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겠죠. 무엇보다 이 애플 제품과 갤럭시 제품을 많이 리뷰를 하면서 느낀 게 애플을 쓰다가 갤럭시를 쓰면 와 이런 기능이 되는구나 했던 게 이제 갤럭시 유저분들 입장에서는 그거 아직도 안 됐어? 라는 게 많아요. 꼭 삼성페이가 아니더라도 화면을 스플릿해서 쓰는 멀티 윈도우라든지 통화 녹음 기능이라든지 여러모로 불편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아이폰 13뿐만 아니라 신제품을 개발할 때 이런 부분은 꼭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인데요. 애플이 늘 가격에 대한 논란이 많았잖아요. 이번 아이폰 13 시리즈도 아이폰 12 시리즈랑 동일하게 아이폰 13 미니, 아이폰 13, 13 프로, 그리고 13 프로 맥스 이렇게 4가지로 출시될 확률이 큰데요. 무엇보다 이번에 256기가가 없어지고 1테라 용량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어마무시한 가격이 될 거다라는 예상인데요. 역대급 가장 비싼 250만 원 정도로 출시가 될 수도 있대요. 이렇게 되면 굳이 1테라짜리 아이폰 13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다른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죠. 점점 이 휴대폰 하나가 웬만한 노트북, 정말 웬만한 전자기기보다 비싼 이렇게 상향 평준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쉽습니다. 돈을 많이 모아놔야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번에 애플이 아마 이를 갈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매년 신형 아이폰을 한 7,500만 정도를 생산을 했는데 이번 아이폰 13을 한 9천만 대 정도를 생산에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번 삼성의 Z 플립이 워낙 화제였기 때문에 애플도 긴장을 많이 하지 않았나, 뭔가 좀 선보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보다 좀 확실한 셀링 포인트가 있었으면 좋겠고, 바로 직전 제품인 아이폰 12 시리즈를 쓰던 유저분들도 아이폰 13으로 넘어갈 만한 이유가 좀 있게끔 확실한 변화나 좀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렇게 곧 있을 애플의 이벤트를 맞이해서 개인적인 의견과 약간 소망, 희망들을 말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면 또 댓글로 마음껏 남겨주시고, 그럼 저는 이제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It's OK 민성이었습니다.